일지가 정제이죠. 아까 병호일주는 일지가 양인이었고요. 양인의 결핍이 재죠. 재. 이모일주는 일지에 재를 두고 있습니다. 계사일주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일지가 정제인 구성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일지가 정제인 건 요 4개밖에 없어요. 60개 중에 일지 정제인 건 이 4개죠. 자, 무자일주하고 이모일주는 상당 부분 닮은 면이 있어요. 그죠? 간합을 하죠. 자와 간합, 암합 하죠. 이렇게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 재는 자수라고 하는 게 정제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뭐에게? 압축돼 있다. 확장되는 재가 아니고 압축돼서 정리돼서 자기 기준으로 완전히 조절되어 있는 형태가 무자일주예요. 그래서 무자일주는 그 안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재에 대한 집중도. 당연히 이모일주도 재에 대한 집중도가 높죠. 근데 여기는 확장적 구조의 재예요. 그냥 똑같은 정제라고 해도 재의 기본적 쓰임이 다르다. 표현되는 게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그 구분하셔서 뭐 다 하나씩 할 거니까요. 자, 계사일주는 했죠, 그죠? 계사일주는 했습니다. 사화를 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사일주는 분위기를 맞추는 거에 아주 잘 작용한다. 그죠? 그래서 그 참모로서, 뭐 지원 업무로서 탁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모일주는 일지 오화라고 하는 화가 집중되어 있어요. 사화처럼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오화라고 하는 거로 덩어리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제로 작용하니까 집중 또는 한정되어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모일주를 보실 때는 수화가 돼 있으니까 수화 하면 생각나잖아요. 수는 이렇게 내려오고 화는 올라가니까 이걸 기재라고 하죠. 수화 기재. 기재가 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기재가 되려면은 서로 기운이 잘 섞여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암합을 해요. 임수와 오중의 정화와 암합을 하죠. 암합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 이렇게 밀착된다, 접근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60갑자 중에 간과 지가 가장 밀착되어 있는 일주예요. 그래서 요 일지에 집중하는 것, 모든 것,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 태도 이런 것들이 이 오화에 집중되는 그러한 일주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수화 기재가 잘 되려면은 당연히 뭐 외부적 조건들이 필요해요. 수생, 목생, 화가 되는 목이 개입해 있다든지 또는 금생, 수해서 저 수 기준으로 오화를 컨트롤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오화가 열성이고요. 이게 수보다 더, 저 임수보다 더 강한 형태로 작용하게 되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열성이고 임수를
임수보다 더 강하게 되면은 임수를 끌어오르게 하죠. 얘기하는 암합을 하는데 임수가 오화를 제압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음란지압이에요. 수가 끌어오른다. 수가 끌어오른다. 이걸 비수라고 그래요. 끌을 비자가 아마 이렇게 쓰나요? 예. 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로서 갖는 힘, 수는 뭐예요? 응집하는 것, 보관하는 것, 정리하는 것, 아래로 내려가는 것, 이게 수의 본질인데 수가 끓는다는 것은 그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네요. 흐트러진다, 무너진다, 정리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음란지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음란해진다는 건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 경계가 무너지는 것, 자기가 세운 규칙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바로 그걸 무너뜨리는 것, 그게 음란이에요. 그러면은 비수가 돼서 끌어오르는 것이 저 열성을 형성해서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수가 왕이에요. 그래서 수가 저 오화의 열성을 제압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억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승화되죠. 수의 역할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화를 잘 갈무리시키는 것. 화의 팽창을 조절할 수 있는 힘, 절제, 통제 이런 것들을 발휘하게 되죠. 그럼 뭐예요? 이 화는 수에 의해서 승화되죠. 빛을 발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모일주가 수가 저 화의 열성을 잘만 통제한다면 아주 아름다운 일주예요. 이모일주는 일지의 정제와 합을 하고 있어서 자기 영역에 대한, 이건 자기 영역이죠. 자기 영역에 대한 사랑이 아주 확고해요. 제가 자기 영역에 대한 사랑이 확고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지꺼만 한다. 자기 중심으로 사유한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다. 시야가 좁다는 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에 집중된다. 어디에 빠지면 그거에 몰입한다. 근데 저게 긍정적 요소로 충분히 작용해요. 어떨 때? 수가 힘을 갖고 있을 때. 이모일주가 제다 신약으로 가는 건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모일주가 제다 신약으로 간다는 건 이 오화를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아까 얘기했듯이 열성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면 흐트러진다. 경계를 지키지 못한다.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질서 유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민폐로 작용하죠. 주변을 힘들게 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 욕심으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자기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까지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무일주의 그러한 특징들, 집중력, 특히 저 재에 대한 집중력, 현실감이죠. 저 오화의 작용은 임수일간한테는 현실적 조건을 얘기해요. 정제니까 그게 더 확실하죠.
그게 오화의 채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감은 굉장히 크죠. 실용성, 실제로 구현 가능하냐, 만질 수 있느냐, 터치 가능하냐, 이게 다 정제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오화는 뭐예요? 가시성이에요. 오화 자체가 보여지는 거죠. 그게 정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극대화되어 있어요. 정제적 작용이. 그래서 만질 수 있는 것, 가시적인 것, 실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임수가 본인 자리에 두고 있고 그것과 합을 하고 있으니까 저 임수 일가는 끊임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저 오화 정제를 기준으로 사유한다, 생각한다, 판단한다, 결정한다. 그러면 오화 정제의 정당성을 부여해 줘야죠. 그죠? 그 정당성이 잘 만들어졌을 때 이모일주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흐트러지면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하나씩 보죠. 목을 보게 되면 식상입니다. 목생화를 하게 되겠네요. 수생목에서 목생화를 하겠죠. 이건 식상이 생재를 하게 됩니다. 이모일주가 식상생재한다면 대체적으로 이재의 박다, 사업산, 장사 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된 걸 얘기합니다. 근데 당연히 목이 생목일 때 그 작용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목이 생목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가 이렇게 되면 갑진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 임수가 약해서 열성을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이거에 의지해야 되겠네요, 그죠? 갑진에 열성을 끌어내고 갑목 식신으로 조절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열성이 강해도 그렇게 강했던 열성을 컨트롤해서 조절을 해서 결국은 갑진으로 소화해내게 되겠네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앞에 개차반이더라도 어느 정도 가면은 자기 실속을 차린다, 정신 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나올 때 보시면은 자, 정유 1조도 똑같이 시면 갑진시잖아요. 일지에 정제를 두고 있죠. 근데 편제를 두고 있는데 이 정유의 편제는 조하죠. 굉장히 정신적인 형태예요. 근데 진토 때문에 습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조절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만약 이게 을사 이렇게 가 있으면은 현실감에 대한 부분, 현실적 접근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감각적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어도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공부를 하죠, 그죠? 무슨 공부? 써먹을 수 있는 공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겠네요, 그죠? 목생화가 더디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계산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 재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모일주는 목을 보면은 식상생재한다. 그래서 갑목으로 연결되면은 갑목이 사목일 때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로는 사목이잖아요. 오화의 갑목, 임수의 갑목, 사목이죠.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가
그러니까 일지 오화라고 하는 정제 입장, 이것을 이미 두고 있는 거예요. 이모일주가 목을 쓰는데, 식상을 쓰는데, 저 간목이라고 하는 식신을 쓰는데 정제적 입장에서 저 식신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목이면은 실질적인 오화와 연결한 고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속적이지도 않고요. 현실감이 떨어지죠. 여기 오화는 현실적인 화인데 방법, 재를 생하는 방법은 정신적이라는 거예요. 간목 입장에서 오화는 사지예요. 간목 입장에서 오화를 본다는 것은 간목이 저 오화 때문에 오화를 지지로 바라본다는 것은 간목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간목이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모양을 얘기하게 되겠죠. 이건 다 기적인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목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진토가 있다. 생목이면은 실질적인 이 오화를 조절하는, 오화에 개입하는 그런 형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수단과 연관이 되겠죠. 간목으로 연결되면은 목생화가 어떻게 생목이든 사목이든 오래 간다. 오래 걸리고 오래 간다. 이거죠. 지속성을 갖게 되겠죠. 저 간목을 쓰는 것을 긍정적으로 쓰게 된다면은 일지, 재를 다루는 방법, 수단, 이게 들 텐데 이게 일관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오래 가고 일관성이 있으면은 타성에 젖어요. 오래 가고 일관성 있는 것, 지속력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변화,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해야 돼요? 일지오화로. 일지오화 정제는 지금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자기한테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루는 방법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유행을 덜 타는 걸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계속 했던 것, 자기가 부지런히 하면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맞추고 뭐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이러려면은 을목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을목을 쓰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변화에 민감한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을목이 왕할수록 좋죠. 오화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오화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자칫 이 을목은 넘는 것,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자기는 타이밍을 맞춘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 구성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근데 간목은 그런 것은 상관없다. 간목으로 생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생제가 이루어지면 오래 간다. 단점은 변화하는 것, 바뀌는 것, 이런 거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지에 정제 오화를 뒀기 때문에 간목을 끌어서 생제하는 걸로 썼다면은 망할 일은 없어요. 이 오화가 이미 현실감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죠. 손해볼 짓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일지 오화가 정제인데 손해볼 짓을 할 때는 언제예요? 수가 통제하지 못할 때, 이 오화를 통제하지 못할 때. 그러면 임수는 자기는 분명히 확신하고 하는데 그건 지 좁은 소견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이게 오화가 확 열성으로 전향되고 커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식상을 쓸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게 돼요. 이건 대체적으로 오화라고 하는 정제를 다루는 방법으로서 식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적
이게 자영업이든지 자유업이든지 개인업에 적합하죠. 네. 당연히 정제로 운영되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이 직장 생활이 자기의 개인적 영역이나 역량이 부여돼야 되는 거죠. 오화를 기준으로 오화가 업으로 작용하려면 토가 작용해야 되죠. 토. 그러면 이건 뭐예요? 화생토가 됩니다. 재생관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토가 직이 되고 이 화가 업이 돼요. 무슨 업이에요? 예, 저 정제업이에요. 정제업, 재정 관련업. 이런 것들을 다루는 직이란 뜻이네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까지 다 들어가요. 이런 행정, 이런 것이 다 이런 정제의 업무예요. 정제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걸 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성에 무토, 기토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무토로 연결되면은 영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화라고 하는 무토 입장에서, 그죠? 편관의 록이죠. 편관의 양인, 그죠? 무토의 양인. 그래서 아주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재생살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가 직을 지원하는 형태의 확실한 근거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직의 권위나 역할이 확실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실무인데, 업은 실무인데 직은 그 실무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죠. 무토라고 하는 직은 실무에서는 떨어져 있는, 자기의 업무는 실무인데 그 직은 실질적으로 주어진 직은 실무가 아닌 지원 부서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화로 회계사를 합격했어요. 회계사가 업이에요. 근데 무토로 직을 쓴다면은 뭐 회계, 감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로 무슨 뭐 감독, 무슨 그 회계 감독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직으로 간다는 뜻이죠. 직은 실무적 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회계라고 하는 업이 실무 이런 거이죠. 근데 만약에 기토로 연결되면은 이건 실무예요. 네, 실무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현장에서 실제로 그러한 업무들을 맡아서 하는 것. 회계사가 회계 업무에 적합한 형태의 직으로 연결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구조로 토로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지의 오화를 직으로 아주 잘 쓸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기토, 무토 다 오화가 뭐예요? 근기예요. 화생토 D는 근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생관의 역할이 아주 충실하다. 그 역할이 아주 잘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를 보는 게 이모일주한테는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직으로 아주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명 같으면은 일지에 정제를 놓고 재생관하게 되겠죠. 재생사를 하던 재생관. 그러면 저 관이 남편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재생관하게 되니까. 이걸 남편 입장에서 보면 내조라고 하죠. 근데 이게 다른 조건으로 가면은 강처이죠.
뭐예요? 이모일주가 관을 조정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죄로 관을 조정하잖아요. 뒤에서. 남편을 출세시키려고 작업하는 거예요. 뒤에서. 근사한 분이시죠? 네. 네. 왜 나는 그런 인연이 없어? 그런 내조인지 강처인지는 뭐 알아서 하세요. 그게 내조이기도 하고 그게 또 처가 강한 처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내조의 한편에는 남편을 만든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잖아요. 예. 자, 그러한 형태를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토가 잘 발현되어 있다면은 이런 구성들은 대체적으로 직이 크게 흔들리지 않겠네, 그죠? 재생관이 아주 틈실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암압되어 있는 일지 정제로 재생관하는 거니까요. 자기 업이 자기 자리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려도 자기 업을 가지고 직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기가 사무실 오픈해도 되는, 자기가 법인을 만들어도 되는 그러한 형태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을 보면은 화극금이네, 그죠? 제극인이 됩니다. 제극인이 된다는 것은 오화라고 하는 재로 만들어서 또는 귀재해서 인성을 쓰겠다 이거죠. 인성에 오화의 재의 조건을 부여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냥 금생수가 아니고 임오의 조건, 오화라고 하는 조건이 부여된 금생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저 공부는, 저 자격은 저 재와 연결되어 있는 자격이에요. 현실적으로 쓸모 있는지 확인이 돼 있는 자격이란 뜻이네요. 실용성,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돼 있는 형태. 자, 지금 이렇게 역학 공부하시잖아요. 결과가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해서 나는 이거 해서 바로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이미 계산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픈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대로 갖춰서 하려고. 이런 것은 확인이 된 거잖아요. 자기 실력이나 자기 목적이 확인된 거죠. 그런데 그냥 하시잖아요. 그냥 하시잖아요. 그죠? 좋아서. 제가 좋아서. 남사실 없구만. 근데 제가 인을 극했다는 것은 이 인은 공부할 때, 자격을 만들 때, 문서를 만들 때 뭐가? 제가 개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무일주가 공부한다는 건 뭘 생각하겠어요? 이 죄를 위한 공부라는 뜻이에요. 일지죄로 결정되어 있는 것, 지금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맞는 자격, 공부, 문서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 실감나는 공부죠. 그럼 이모일주가 역학을 공부한다는 건 이미 쉽지 않죠.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모일주가 역학을 공부한다 이 얘기는 언제 오픈하겠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네요. 그죠?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게 이미 플랜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실감나게 해야죠. 실감나게. 자, 그러면 이모일주가 학교 시험을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어떻게 해요? 잘하겠죠. 실감나게 한다고요.
결과를 자기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놀면은 어떻다, 이 공부를 하면 어떻다, 이걸 항상 실감하는 거예요. 그게 이모일주예요. 임수가 강할 때 더 그게 강하다고요. 근데 이 오화가 강해서 임수가 통제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흐트러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모일주는 제다 신약일 때 아주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모일주가 제다 신약이면은 저 일지 오화 정제로 확인이 안 돼요. 그때 확인하는 건 다 뭐예요? 자가 당착이에요. 자기 확신인데 그게 감당 못하는 걸로 진행돼요. 그 이모일주의 제다 신약은 조심해서 보셔요. 다른 일주의 제다 신약, 이건 또 다른 문제이죠. 특히 열성이 가세되죠. 제다 신약이라고 하면 열성이 가세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모일주는 음란지압과 연결된다. 음란지압을 성적 문란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음란지압은 그 많은 경계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거예요. 자기가 세운 규칙, 선, 경계가 무너지는 것,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게 그게 음란지압이라고요. 그래서 음하다는 것은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난이라고 하는 건 외부 조건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난하면은 남 탓이라도 하잖아요. 너 때문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한 것은 내부에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난에 내 외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제극인이 잘 일어나게 되면은 제의 실감이 인성의 자격 조건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게 금생수로 연결되겠네요. 그죠? 금생수가 잘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재를 다루는 힘, 재를 제압하는 자격, 재를 다루는 능력으로 연결되게 되죠. 재는 다시 인성을, 금을 필요로 한 조건에 맞추는 형태, 지금 현실에 부합하는 형태의 조건으로 화극금하겠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잘 돼 있으면은 이모일주는 굉장한 탄탄한 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돼요. 재에 대한 감각, 또 재를 다루는 저 문서적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겠죠. 자, 경금을 보면은 오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금이죠. 오화에 의해서 목적이 부여되는 형태로 작용을 해요.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임수가 경금이라는 편인을 쓸 때는 오화 정제가 개입해 있다. 정제가 개입해 있다는 뜻은 경금에 목적을 부여한다. 원래 경금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죠? 막연한 거예요. 임수 입장에서의 금생수가 막연하다. 천천히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을 부여한다면은 그게 천천히 지속적으로 자격을 만드는 것, 금생수에서 수를 키워주는 역할로 작용하겠죠. 그럼 그 임수는 다시 오화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형태로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작용하게 되면 이모일주한테는 굉장히 안정된 시스템을 형성하게 됩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건을 자기 입장에 맞추어서 쓰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신금이 작용하면은 이미 목적한 것이 내부에 있어요. 임수 내부에.
그래서 신금이 작용한다는 것은 임수가 이미 자격을 만들었어요. 신금으로. 그래서 오화 입장에서 이 신금과 연결된다는 것은 오화 입장에서 다시 재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수 안에 있으니까 오화가 이 신금을 극할 수는 없어요. 오화가 이 신금을 극하는 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금으로 받아들인 자격, 자기가 갖추고 있는 자격을 그냥 오화라고 하는 정제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정제로 실물을 보는데 신금의 정인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오화에 딱 부합되지는 않아요. 포괄적으로 운용되는 거예요. 자격의 리스크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경금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임수의 오화에 맞추어서 쓸 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오화를 위한 자격은 아닌데 오화를 위한 자격으로 쓴다 이 얘기예요. 목적이 오화를 위한 목적으로 딱 부합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화에 딱 맞는 자격으로 부합되면 좋죠. 그렇지 않아도 오화에 맞춰서 쓴다. 그죠? 당연히 정인이니까 정인은 포괄적 공부를 얘기하죠. 편인은 어디에 딱 맞는 공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효성, 오화를 위한 실효성으로는 현격하게 떨어지네요. 오화를 위한 자격의 실효성으로는 경금이 확실하게 낮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생수의 작용도 그렇게 진행될 테고요. 여기서 더 중요시 볼 것은 경금은 밖에서 들어온다. 신금은 임수 안에서 작용한다. 그런 조건들을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금이 옆에 있다. 임수 옆에 신금이 있어요. 예. 임오 일주 옆에 이렇게 신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주어진 자격 같은 거예요. 주어진 조건이죠. 이게 어머니라고 하면은 어머니의 작용이 임수 안에 있는 거예요. 금생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임수가 필요하면은 요구하는 거예요. 신금한테 금생수를. 예. 그러면 이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임오로 저 오와 정제를 쓰기 위해서 당연시 있는 것처럼 쓰겠네요. 그죠? 자기 목적에 맞추어서. 예, 그럼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경금이 있으면 필요로 한 것을 경금한테 제시해야 되겠죠. 그죠? 밖에 있잖아요. 경금을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생수를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모일주가 오화라고 하는 정제로 뭔가를 플랜을 제시하고 결과를 보여주고 뭐 그런 게 예측을 해줘야 금생수가 확 일어나는 걸 얘기하죠. 나한테 맞는 형태. 이게 어머니라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어떻게 돼요? 이거 자극을 받아서 뭐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연결고리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 관계들이 관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위치, 대상 타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에너지가 어떻게 진행돼 들어오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의 방향,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근접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거 민감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명리학의 핵심은 관계론인데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연히 경금이 금생수하든 신금이 금생수하든 금생수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란 얘기죠. 예.